명심보감.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지혜.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놀라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가? 젊은 시절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힘겹게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700년 전의 지혜, 명심보감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5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길 것,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아낌없이 격려할 것, 탐욕을 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가벼워질 것,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사색의 시간으로 삼을 것,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을 것. 이 5가지 지혜를 따라 우리의 노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봅시다. 첫째,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길 때 우리는 참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고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과거의 성공과 영광을 되새김질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옛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자식들 앞에서는 우리 때는 이랬다며 훈계하며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마리아 하며 지난 시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재는 초라해지고 오늘은 의미 없어지며 미래는 더욱 암담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미리 알 수 없으니 오직 현재를 소중히 하라.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순간을 놓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초라함을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갔던 기억이 지금의 쓸쓸함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적어도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 결과를 알고 있고 그 시절에 나는 지금보다 젊고 건강하며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것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 권력이 있습니까?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 부가 유지됩니까? 과거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까?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으며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가 더욱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한숨 짓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며 예전만 못하다며 좌절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이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라고요. 영광도 내려놓고 후회도 내려놓으며 집착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과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과거로 인정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시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고 지난 공을 소중히 여기되 자랑하지 말라. 과거는 우리 인생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오늘 하루의 의미가 살아나며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항상 젊고 과거에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요. 현재를 즐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맛있는 밥 한 끼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소소한 행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 바빠서 못했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미뤄왔던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고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느냐라고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노인과 비교하지 말며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어머니라고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슬픈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고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깊은 지혜, 넓은 통찰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노인의 지혜는 천금보다 귀하다고요. 우리 나이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현재의 평범함에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큰 성공은 없어도 작은 행복이 있고 화려한 업적은 없어도 소박한 일상이 있으며 많은 재산은 없어도 건강한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해방되고 후회와 미련에서 벗어나며 집착과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마음의 자유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과거 이야기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고 꼰대질로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며 자랑으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은 모든 세대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행복해집니다. 과거와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않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지 않으며 지금을 부정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현재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고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 머물지 않으며 경험을 존중하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현재에 집중하겠다고 마음먹으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위대한 변화도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고요.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길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둘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아낌없이 격려할 때 젊은이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때 같으면 벌써 해냈을 일을 질질 끌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며
선배들의 조언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한마디씩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게 뭘 안다고 하며 혀를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걸까요?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를 무시하는 노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젊은이를 인정하는 노인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자신의 노년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비난할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지고 인정하고 격려할수록 우리는 더욱 존경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젊은 세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우리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일해온 방법, 우리가 지켜온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요. 우리 방식이 그 시대엔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도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 경험이 더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고 많이 겪었으며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경험은 과거의 것이요. 미래는 젊은이의 것이라고요. 우리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변화하는 미래를 젊은이들만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인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인정하면 우리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나으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으며 그들에게 배우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젊은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랐고 인터넷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SNS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 편견이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 창의적인 사고방식,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세대마다 그 시대의 재능이 있다고요. 우리 세대의 강점과 젊은 세대의 강점은 다를 뿐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선택한 길을 지켜봐주며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요. 둘째,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만 늘어놓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큰 지혜라고요. 젊은이의 말에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항상 가르치는 입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젊은이에게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움의 나이가 없고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고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넷째,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축하해주며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요. 젊은이의 성공은 곧 우리 사회의 성공이고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섯째, 아낌없이 격려하라고 합니다. 비판과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격려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격려 한마디가 1000마디 충고보다 낫다고요. 잘하고 있어, 믿는다, 응원한다는 말 한마디가 젊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격려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진심은 구체적인 말에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창의적이었어. 내 끈기가 대단해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힘이 됩니다. 격려는 때를 가려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잘할 때뿐 아니라 힘들 때, 빛날 때뿐 아니라 좌절할 때 더욱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어려울 때 건네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간다고요. 젊은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역할입니다. 격려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칭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마음이 진실하면 말도 진실하다고요. 진심, 어린 격려만이 젊은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심보감은 세 가지 변화를 말합니다. 첫째,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며 협력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세대가 조화를 이룰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요. 둘째, 우리 자신이 성장합니다. 젊은이에게서 배우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 변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노인은 영원히 젊다고요.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존경받는 노년을 보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찾게 되고 조언을 구하게 되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젊은이를 사랑하는 노인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할 때 그들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들의 말투가 무례하게 느껴지며, 때로는 그들의 가치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기성세대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젊은 게 뭘 안다고. 그때 우리 기분이 어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며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남에게 주지 말라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각 시대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젊은이를 만나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장점을 찾아보고,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서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조화를 이룬다고요.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아낌없이 격려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탐욕을 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가벼워질 때 나이가 들수록 집안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버리지 못한 추억들, 언젠가 쓸 것 같아 챙겨둔 것들로 방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 걸려 있고, 서랍을 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으며, 창고를 열면 무엇이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집착, 버리지 못한 욕심, 풀지 못한 안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는 비워야 하는데 채우려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움켜쥐려 하며, 가벼워져야 하는데 무거워진다고요. 젊은 시절에는 모으고 쌓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노년에는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비우지 못할까요? 첫째는 아까워서입니다.
돈 주고 산 물건을 어떻게 버리냐.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냐. 언젠가는 필요할 텐데 하며 물건을 붙들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아끼다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둘째는 불안해서입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꾸 모으고 챙기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불안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불행을 낳는다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습관이어서입니다. 평생을 모으고 쌓으며 살아왔기에 비우고 버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노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며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게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탐욕은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욕심이 많을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멀리하고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물건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추억은 마음에 담되 물건은 놓아주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집이 비워질 때 마음도 비워진다고요. 물리적 정리가 정신적 정리로 이어집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고요. 특히 노년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모았고 앞으로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손을 위해 재물을 많이 남기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덕을 물려주는 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부담스러운 만남,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피곤한 인연 100명보다 낫다고요. 나이 들수록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소중한 사람과 보내라고요. 넷째, 마음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풀지 못한 한, 내려놓지 못한 원망,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마음에 짐이 많으면 몸도 무겁다고요.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심지어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고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낳고 키웠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믿고 맡기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도 부모를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요.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정으로 산다고요. 탐욕을 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3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짐이 줄어들고 부담이 사라지며 자유로워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몸이 가볍다고요. 둘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욕심이 줄고 불안이 사라지며 만족이 찾아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최고의 보물이라고요.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물건에 매이지 않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탐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1가지씩 물건을 정리하고 하루에 1가지씩 욕심을 줄이며 하루에 1가지씩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비움이 모여 큰 자유가 된다고요. 탐욕을 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가벼워질 때 우리의 노년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사색의 시간으로 삼을 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남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있고 일주일 내내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며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요. 고독은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이고 외로움은 홀로 있음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는 한 노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째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 형제와, 젊어서는 배우자 자식과, 일할 때는 동료들과 늘 함께였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홀로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늙어서 고통받는다고요. 둘째는 혼자 있으면 쓸쓸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떠오르고 후회가 밀려오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독도 견디지 못한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사회가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다고 생각하며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고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고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색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자유요. 수동적으로 당한 외로움은 감옥이라고요. 매일 일정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루 1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고요. 의무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적인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색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으로 때우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색은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색할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서하라고 합니다. 책은 최고의 벗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요. 특히 노년에는 고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명심보감 같은 동양 고전, 성경이나 불경 같은 종교 서적,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좋은 책은 평생의 스승이라고요. 책을 통해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을 쓰라고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거나 손주들에게 남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지혜를 남기는 일이라고요. 쓰면서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고 감정을 정화하며 후대의 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쓴 글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우리가 남긴 글이 자손들에게 큰 유산이 됩니다. 다섯째, 명상하라고 합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비우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맑아진다고요.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고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꽃을 감상하며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연은 말없는 스승이라고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도 우주와 하나됨을 느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순환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이치를 배우고 나무의 성장을 보며 인내를 배우며 꽃의 아름다움에서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고요. 일곱째, 취미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도예, 원예, 음악 감상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요.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고독을 사색의 시간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3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평생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으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요. 둘째, 내면이 강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다고요. 고독을 견디는 힘이 곧 삶을 견디는 힘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외로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홀로 있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는 것을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불편하고 침묵이 답답하며 혼자 있으면 외로운 생각만 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라고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독은 선물이라고요. 이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앉아 생각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고독이 모여 큰 지혜가 된다고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사색의 시간으로 삼을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을 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경험도 많으며 배워봤자 쓸데도 없고 머리도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배움을 멈추고 변화를 거부하며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되고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80에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왜 우리는 배움을 멈출까요? 첫째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며 젊은이들에게 배운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만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실패할까봐 걱정되며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창피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편한 것을 포기해야 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게으름은 노년을 빠르게 늙게 만든다고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은 퇴화됩니다. 하지만 배움은 노년에 더욱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고요. 남은 인생을 밝혀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배움이 있는 노년과 없는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다양한 배움의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고전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며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지식은 늙어도 지혜는 늙지 않는다고요. 명심보감 같은 동양 고전, 논어, 장자, 노자를 읽으며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같은 종교 경전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고라고요. 둘째, 기술을 배우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검색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요. 손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배우면 그들과 소통이 쉬워집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SNS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세대 간 소통을 돕는다고요. 셋째, 예술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림, 서예, 음악, 춤 등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나이 들어 시작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악기를 배우며 소리의 조화를 경험하며, 글을 쓰며 언어의 힘을 깨닫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술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고요. 건강에도 좋고 즐겁기까지 합니다. 넷째, 언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한자를 공부하거나 고전 문학을 읽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요. 영어를 배우면 외국 여행이 더 즐거워지고, 한자를 공부하면 고전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으며, 시를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언어 학습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다섯째, 사람을 배우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새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승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또래에게서는 공감을 얻으며, 책에서는 역사를 배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스승이 된다고요. 여섯째, 자신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내면을 탐구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고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명상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도 깊어진다고요.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세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는다고요. 둘째,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배우는 목표가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배움이 있는 노년은 지루하지 않다고요. 배울 것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존경받는 노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겸손한 태도가 존경을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우는 노인은 모두의 스승이 된다고요. 물론 노년의 배움은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며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처럼 빨리 배울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라고요.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성장을 즐기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으며 느려도 괜찮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실패는 배움의 일부라고요. 실패하며 배우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빨리 배우고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각자의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배우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로 배우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배움의 씨앗은 작지만 그 열매는 크다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노년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5가지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는 것,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는 것, 탐욕을 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가벼워지는 것,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사색의 시간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7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고 세상은 달라져도 삶의 이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이 5가지 지혜는 우리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침반이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고 익숙한 생각을 버리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 100걸음이 되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노년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인생의 완성기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며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결정한다고요. 오늘도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며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분명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의 평화를, 삶의 의미를,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며 젊은이를 격려하고 탐욕을 비우며 고독을 즐기고 배움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지혜,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